안녕하세요. 오이고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 3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지난 영상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말씀 못 드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효소와 호르몬을 그러한 물질들을 구성하는 물질인 단백질, 이런 단백질도 어떤 작은 입자들이 계속 연결을 통해서 단백질을 이루는데, 그 작은 단위체를 뭐라 하냐, 그 구성 단위체가 바로 뭐냐면 아시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노산은 영어로 아미노 액시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액시드는 산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은 산성 물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면 뜻을 좀 알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의 구성 단위체 아미노산, 즉 아미노산은 작은 단위입니다. 이런 작은 입자가 한 종류가 아니다. 몇 종류나 있냐? 바로 20종류나 있다.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막 붙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즉, 이런 단백질은 단위체 종류도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들이 다양하게 결합해서 많은 종류의 당연히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 거죠.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우선은 아미노산 20종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20종류. 근데 이걸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고, 나중에 정말 생물 전공을 하거나 생명과학 그런 쪽으로 전공하겠다 싶으면 그때 외우시면 되고요. 저도 안 외웁니다. 못 외워요, 못 외워. 안 외우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들어보는 것도 있죠. 글루타민. 또 들어본 게 있나? 글루탐산, 히스티딘, 트립토판, 꼭 영양제 들어있는 이런 물질 들어있는데 그게 다 아미노산이었다는 겁니다. 아미노산. 근데 20종류의 아미노산들 중에서 이 표시된 몇 가지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이 아미노산들은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왜? 이런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히스티딘은 어른한테는 이제 합성이 돼서 필요가 없지만 아이한테는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꼭 이렇게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미노산 종류 20종을 이렇게 간단히 이게 기호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좀 이게 익혀야 됩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아르기닌, 히스티딘, 리신, 아무튼 이런 것들, 자, 아미노산들 중에서 요 다섯 가지는 자, 친수성이다. 즉 물과 친하다. 물과 결합을 잘하고 전하를 가졌다. 즉 어떤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양의 전하를 띠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공통점을 보시면 대부분이 아니죠. 다 H3N 플러스, 오른쪽에는 CO 마이너스, 위에는 수소가 쫙 붙어 있는 거죠. 가운데는 탄소가 있고, 그 밑에 무엇이 붙냐,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런 것들은 친수성이며 물과 친하지만 이번에는 전하가 없다. 즉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부분만 다르죠. 자, 알라딘이 아니고요. 알라닌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은 소수성 그룹,
즉 물과 친하지 않은 아미노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결합이나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특수 그룹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얘네들도 모두 아랫부분만 이렇게 다르죠. 이 그림상에서 아랫부분이죠. 그렇다면 다양한 단백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단백질의 재료, 즉 단백질의 단위체인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아미노산이 꼭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을 여러 개 연결해서 수백 수천 개 연결해서 수십 개를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아까 아미노산 보셨죠? 자, 가운데 탄소 있다고 했고 아까 왼쪽에 NH3 플러스 오른쪽에는 COO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랑 살짝 모양이 다르긴 한데 자, 우선은 원래 아미노산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쵸? 요걸 중심탄소라고 하는데 중심탄소 오른쪽에는 COOH, 왼쪽에는 NH2, 위에는 수소, 밑에는 R 붙어 있는데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왜 NH3 플러스였는데 왜 지금 NH2죠? NH2. H 플러스 어디 갔냐? 자, 이 아미노산을 어떤 용액이나 물, 또는 산성, 영리성 용액에 넣으면 넣으면이 아니고 넣으면 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H 있죠? H가 떨어져 나가서 요쪽에 있는 요 NH2 자리 H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H 플러스 이온, 네, H 플러스 이온이 떨어져 나가서 이 왼쪽 NH2본에 붙어서 NH3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H 플러스가 도망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COO 이 세 입자가 음전화 상태로 음전화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COO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아까 그림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아미노산은 이렇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자꾸 그냥 COO 따로따로 얘기하시지 왜 자꾸 COOH NH2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분자죠. 분자 안에서도 이 소수 작은 그룹의 분자들이 특정한 성질이나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성질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그룹을 따로 이렇게 묶어서 이름까지 정해서 붙여주고 있어요. 이런 그룹을 보통 작용기라고 합니다. 작용기. 뭘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작용하는 그룹. 근데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오른쪽 COH 작용기는 뭐라 부르냐? 네, 카르복실기 또는 카복실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탄소가 영어로 카본이죠. 예,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COH를 어떤 그룹이라 부르냐면 카복실기라고 부르고 이쪽 NH2 그룹을 아미노기라고 부릅니다. 즉 이름이 아미노산인 거 보니까 여기 이름에서 따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네, 이런 그룹들은 특정한 화학 반응,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R은 아까 전에 보셨을 겁니다. 아미노산 20종류 다 그림 보여드렸죠? 거기 밑에 막 다 달랐죠? 제가 밑에 다 다르다고 했죠? 지금 보면 여기 윗부분은 다 같고요. 여기 R이라 써있는 부분만 다릅니다. 아미노산들이. 그래서 그걸 다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R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건 어떤 원소 이름이 아니고요. 그 아까들 무엇이 붙냐에 따른 그 표시를 R로 표시한 거고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곁사슬. 곁에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곁사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은 있다 쳐요. 걔네들이 어떻게 또 단백질이 되냐? 자, 이번엔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아미노산 보이시죠?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자,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고 그 옆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칩시다. 다른 종류라고 표시해놨네요. R1, R2.
자, 이들이 결합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 한쪽 아미노산 COH 무슨 작용기라고 했죠? 그렇죠. 카복실기 뭐 또는 카르복실기. 자, 카복실기에 OH 입자가 떨어지고 이쪽 반대쪽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에서 H 입자가 떨어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OH 마이너스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이 떨어져서 얘네 셋이 결합을 합니다. 둘이 결합을 합니다. 둘이 결합을 하면 H2O 물이 되고요. 그 빈 공간을 서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 공간 안에서 부족하니까 서로 다시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하나씩 하나씩 붙어가는 겁니다. 즉 아미노산이 붙으면 물이 만들어지네요. 결국 그렇죠? 네, 물은 참 중요한 물질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기도 하고 분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먹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 중에서도 자 여기 보면은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요 결합했다고 했죠.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걸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펩타이드 본드, 우리말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펩타이드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방법인데 물이 만들어졌는데 물이 빠져나간 거죠. 두 분자 사이에서.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이 탈출하고 결합했다. 물이 탈출해서 축소된 상태로 뭐 결합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탈수 축합 반응의 한 예가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탈수 축합 반응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아미노산 두 개가 붙은 거를 우리는 다이펩타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굳이 뭐 이거 몰라도 되고요. 네. 결국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계속 연결해 나는 겁니다. 연결해 가서 사슬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 정도면은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주 초급 과정, 처음 과정을 좀 간단히 배운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공부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